먼저 컨텐츠 센터에서 뭐 볼트나 너트 같은 구성품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자, 간단하게 플랜지 형상을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자, standard.ipt를 이용해서 자, 원을 두 개 그리겠습니다. 일단 뭐 원에 대한 치수는 지름을 150 정도로 해볼 거고요. 자, 안에 원은 파이를 80 정도로 해서 원을 두 개 그릴 거고요. 자, 이 원에 대해서 돌출을 진행하겠습니다. 20 돌출은 20mm만큼 돌출을 했고요. 자, 다시 스케치를 작성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을 하나 그리는데요. 자, 얘에 대한 사이즈는 110 정도로 100으로 진행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자, 얘도 돌출을 얘는 한 30mm만큼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랜지 형상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 볼트 구멍이 필요하죠. 걔도 마찬가지로 스케치에 원을 그릴 거고요. 얘에 대한 뭐죠 형상 구속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수평 구속 조건과 그 다음에 치수는 10파이로 하겠습니다. 10파이. 그리고 얘에 대한 길이는 65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도 빵 뚫어 버릴 거고요. 차집합의 거리는 전체만큼. 자, 그리고 원형 패턴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개수는 10개 정도로. 자, 이러한 플랜지 형상을 지금 모델링을 해봤고요. 뭐 물론 이전에 배웠던 뭐 파트에서의 내용들을 뭐 아신다면은 뭐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요. 자, 플랜지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닫을 거고요. 자, 새로 만들기에 standard.iam. 자, 여기서 이제 방금 작성했던 플랜지를 두 개 배치하겠습니다. 두 개. 자, 얘에 대한 결합, 즉 조립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붙어라. 자, 그리고 얘에 대한 축과 그리고 얘에 대한 축이 서로 일치가 되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그만 구멍에 대해서 자, 일치 구속 조건을 준다면 자, 완전히 조립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볼트 그리고 너트를 체결을 할 건데요. 뭐 물론 볼트와 너트를 뭐 모델링 한 다음에 뭐 불러들여서 조립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자, 그게 아니라 자, 인벤터에서는 컨텐츠 센터라는 게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컨텐츠 센터에서의 배치가 있네요. 자, 약 70만 개 정도의 구성품들이 다 이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에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규격별로 혹은 종류별로 상당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조임새의 볼트의 육각머리에 대해서 자, 육각머리인데 자, 필터를 좀 저는 해제하겠습니다. 자, 육각머리에 대한 많은 스펙에 대한 볼트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육각 볼트 미터를 하나 불러와 볼까요? 확인.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성품들을 불러드리면 뭐 M 몇이라든가 혹은 길이라든가 자, 그런 거에 대한 스펙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자, 인벤터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이러한 자, 구멍들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얘가 그 구멍에 맞는 사이즈로 인식이 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요 큰 데다 대도 만약 볼트에 대한 사이즈가 있다면 인식이 되겠죠. 즉 자동 드롭이 되고요. 자, 여기 사이즈는 요 모서리 해당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자, 그거에 대한 M이라는 게 지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자, 어차피 구성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드래그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길이를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한 50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뭐, 크게 건드릴 건 없고, 자, 첫 번째 보시면, 자동 드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제가 체크 버튼을 누르면, 즉 자동 드롭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되어 있는 곳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배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너트를 한번 체결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컨텐츠 센터에서 너트, 얘도 마찬가지로 육각 너트를 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육각잼 너트 다시 미터, 자, 얘를 체결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구멍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즉 구멍에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거기에 맞는, 구멍에 맞는 규격의 너트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체크. 너트 같은 경우는 길이 같은 게 없죠. 어차피 다 규격품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자동 드롭. 자, 자동 드롭을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체크 버튼을 누른다면 한 개만 배치가 될 겁니다. 자, 얘를 물론 자동 드롭을 이용해서 패턴이 됐기 때문에, 자, 한꺼번에 배치해도 되지만 제가 하나만 배치한 이유는 단품, 파트에 대해서도 원형 패턴이 있지만 조립품에 대해서도 직사각형 패턴, 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한 패턴을 어디서 작업을 하시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조립 탭에 패턴이 있네요. 패턴에 보면 직사각형 패턴과 원형 패턴이 있고요. 자, 구성 요소는 당연히 이 너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원형 패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의 중심은 가운데 축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4개가 90도 간격으로 되어 있네요. 또 한 가지 약간 틀린 점이 있다면, 자, 오토캐드와 인벤터 파트에서의 원형 패턴은 360도의 개수로 작업이 되지만, 인벤터 조립품은 개수와 증분 각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360도의 10개가 아니라 개수는 10개에 각도는 36도가 되겠죠. 그래서 인벤터의 조립품은 요거 하나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마찬가지로 패턴, 구성요소 패턴에 보시면 해당 파트들이 보일 거고요. 인벤터 파트와 마찬가지로, 자, 얘네들이 삭제는 안 됩니다. 삭제는 안 돼요. 자, 대신 억제라는 게 있죠. 억제. 자, 그리고 얘도 언제든지 자기가 선택한 거를 억제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볼트 하나와 너트 하나를 억제했습니다. 자, 다시 살리려면 자, 마우스 오른쪽에 억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플랜지 형상을 간단하게 모델링 해봤고, 거기에 따라 볼트와 너트를 체결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있는 BOM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BOM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보시면 플랜지 형상 개수 2개에 볼트 10개, 그 다음에 너트 10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아까 좀 전에 해봤던 요 억제, 자, 억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얘에 대해서 억제를 시킬 거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10번이 되겠네요. 자, 얘도 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OM 수량은 9개가 나와야지 정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BOM에서는 언제든지 엑셀이나 다른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자,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자, 여기 구조적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요 BOM 뷰 사용을 체크해야지만 요 BOM 내보내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세스 코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혹은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즉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파일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네 둘은 억제를 해제해 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좀 크리티컬, 좀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조립품에서도 패턴과 마찬가지로 복사라든가 대칭의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냥 대칭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대칭을 클릭하시고요. 자, 구성 요소는 자, 요 플랜지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 평면은 요 위에 면을 선택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녹색의 화살표가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녹색의 화살표가 좌우일 때 다음을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면 플랜지와 플랜지 언더바 미러라는, 즉 새로운 파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즉 BOM에서의 수량을 보면 자, 플랜지 두 개와 플랜지 언더바 미러 두 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선택사항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화살표 좌우를 클릭하셔서 즉 녹색의 플러스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하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언더바 미러가 없죠. 즉 얘는 BOM에서 수량을 보면 4개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자, 그리고 나서 BOM을 보면 자, 수량이 플랜지가 4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복사라든가 요 대칭 같은 경우에는 요 BOM의 수량을 좀 주의를 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파트가 생성이 될 때는 녹색의 화살표 좌우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파트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BOM에서 수량만 늘어난다. 자, 그럴 때는 노란색의 플러스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BOM에서 자, 이쪽 요 탭 있죠? 필드 값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자, 런타임 열 사용자화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 언제든지 요 BOM에 대한 것들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스톡본은 필요 없다. 그러면은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작성자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놔두면 이런 식으로 작성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있는 인벤터에 있는 인벤터 콘텐츠 센터에 있는 구성품들이 아니라 뭐 이 콘텐츠 센터에는 없지만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는지, 즉 라이브러리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일단 얘는 닫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이 프로젝트에서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즉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전제 조건은 얘입니다. 자, 얘네들은 구성품들은 다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죠. 쓰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편집이 안 돼요. 혹시라도 편집을 하고 싶으면 컨텐츠 센터에서 불러드린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편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부분이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즉 내가 라이브러리 공간에 뭔가 쓰기를 하나 해야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등록할 때는 항상 요 마이 라이브러리가 읽기 쓰기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컨텐츠 센터에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할 거고요. 자, 좀 전에 작성됐던 플랜지. 자, 그 플랜지를 한번 라이브러리로 작성을 해볼까요? 자,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부분은 여기 관리 탭에 보시면, 자, 관리 탭에 보시면 여기 컨텐츠 센터의 두 번째, 즉 부품 게시. 자, 여기서 부품을 올릴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부품 게시하자마자 마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선택이 됐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다면은 라이브러리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범주는 어디 범주에 넣겠느냐? 뭐 원하시는 형상 안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자, 일단 저는 이 피처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요 매개변수 매핑하는 거는 뭐 크게 손댈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파트 기능을 썼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매개변수를 줬다면 걔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뭐 부품 번호로 키혈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이름, 그 다음에 조직, 표준 조직은 뭐 원하시는 조직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뭐 없다면은 자기가 직접 이런 식으로 키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표준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것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뭐 테스트라고 한번 올려볼까요? 그리고 다음, 자, 썸네일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게시를 누르면 게시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자, 방금 이런 식으로 부품 게시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컨텐츠 센터에 올릴 수가 있고요. 자,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컨텐츠 센터에서의 배치. 자, 제가 피처 이 공간에다 집어넣었죠. 자, 여기 보니까 플랜지가 있네요. 확인을 누르면 자, 바로 플랜지, 즉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인벤터의 컨텐츠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BOM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자, 그리고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들을 컨텐츠 센터에 올리는 방법, 크게 요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위치라든가 조립품에서의 표현이라든가 혹은 세부 수준, 수직 포장 등, 즉 조립품에서의 형상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